안녕하십니까. 25학년도 1학기 에리카 ICPBL 콘테스트에서 이공계열 우수상을 수상한 수리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최성경 교수입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진행한 데이터 사이언스 프로그래밍 수업에 관련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 결과 요약 보고서를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설 단과대는 소프트웨어 융합 대학이고요. 2학년을 대상으로 저희 학과 수리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2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수업이었습니다. 수강 인원은 총 28명으로 25명이 본과생이었고요. 3명이 타과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ICPBL 세부 유형은 C 유형으로 문제 해결형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해당 수업을 설계를 할 때 어떤 부분들이 학생들에게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 챗 GPT라든가 AI 기능들이 원체 많이 발달을 하다 보니 데이터 분석을 하는 코딩 관련된 교육은 사실 이제는 교수를 통해서 학습하기보다는 챗 GPT를 통해서 학생들이 더 많이 빨리들 기술들을 스킬들을 습득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서 이 해당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되었고, 이를 효과적으로 학생들에게 실무 능력을, 실무 어떤 역량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자 하기 위해서 해당 수업을 ICPBL 유형으로 개발하게 되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파이썬과 R과 관련된 코딩 수업을 기초로 하여서 실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프로그래밍 실습과 그리고 여러 가지 결과물을 어떻게 스토리텔링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수업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먼저는 이제 수업 목표에 보시면은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서 각자들이 생각하는 어떤 관심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직접 제시하는 형태로 수업을 디자인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1주차부터 8주차에 해당하는 중간고사 이전까지는 프로그래밍 관련된 기초적인 언어에 대해서 이론 및 코딩 실습을 조교들과 함께 진행을 하였고요. 중간고사 이후부터 최종 발표 때까지는 PBL 유형의 수업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자 학생과 교수 튜터 그리고 PBL 활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간고사 이후 9주차부터 16주차까지는 매 주차별로 조별 활동 및 조별 발표가 진행이 되고 해당 조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코멘트를 드리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수업 운영 내용은 처음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주차부터 7주차까지는 파이썬과 R과 관련해서 또 컴퓨터 언어 관련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고, 이 중에서도 이제 통계 쪽에서는 기술 통계량 부분 주로 말씀을 드리고, 시각화하는 부분들을 좀 많이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학생들이 수행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시각화 패키지를 활용한 그래프라든가 이런 어떤 기술들이 많이 이제 전달하는 어떤 스킬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이후 중간고사 이후부터 9주차부터는 이제 PBL 활동들이 이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에 배포된 내용들처럼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 방법은 먼저 출석이랑 중간고사는 이제 10% 30% 할당이 되고, 나머지 지금 60%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PBL 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평가가 진행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붉은색 부분이 이제 개인별 평가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중간 보고서 제출이라든가 최종 발표, 최종 보고서 제출 내용이 팀별 평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어, 팀원과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최종 평가를 수행을 할 때 제가 이제 조별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저 혼자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발표를 진행한 학생들 간에도 이제 평가를 진행을 스스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객관적인 평가 지표 수치들을 만들고자 노력을 하였고요. 해서 팀원 간에 이제 상호 평가하는 부분과 같은 팀 내에서의 어떤 동료 평가하는 이런 어떤 ICPB의 양식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서 평가 지표로 삼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 시나리오는 좀 간단한 형태로 한번 C 유형을 개발을 했습니다.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새로운 정착 제안을 하는 문제 시나리오를 만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정책기획실의 배정을 받아서 여러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시민들이 접하는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을 좀더 나은 방향으로, 포지티브한 방향으로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것들을 수행을 하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평가 지표로 이제 첫 번째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특징 파악, 두 번째는 시각화하는 방안을 토대로 해서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메시지를 잘 표현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는 보다 나은 공동체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제안이 얼마만큼 합리적인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내용으로 시나리오를 개발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는 팀을 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각 팀 안에 구성원이 하면 4명, 5명까지 되게 되면은 너무 이제 인원이 많다 보니까 각자 이제 역할을 분담을 해서 따로따로 이제 각자 맡은 역할만 할당을 하고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무지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 되도록이면 각 팀의 구성원을 아주 소수로 배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팀별로 많게는 3명, 적게는 2명 정도로 두세 명으로 학생들을 배정하게 되었고 해서 총 발표를 구성하게 된 팀이 11팀으로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학기 초반에 이런 어떤 소그룹 구성 조사표를 양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서 해당 수업에서 이제 본인이 기대하는 바, 본인의 실력은 어느 정도고 무엇을 토대로 배우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어떤 니즈를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것에 맞게 수업을 진행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본인들 각 팀별로 스스로 문제 시나리오를 개발을 해야 되고 발굴을 해야 되는데요. 다음과 같이 5개의 스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관심 있는 연구 주제를 직접 확인을 하고 선정을 하고 그 데이터를 직접 구하는 과정들을 요청을 하였고요. 그리고 어떤 연구 가설을 토대로 해서 연구를 진행할 것인지 규모 가설과 대립 가설, 통계에서 얘기하는 가설 검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분석하게 되는 기법들이 다양하게 되는데요. 우선은 2학년 수업이다 보니까 아주 고급 분석을 요구하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간단한 기술 통계량과 간단한 데이터 전처리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EDA 분석을 중점적으로 진행하도록 안내를 하는 내용이 되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어떤 예상되는 결론이 있는지에 대한 어떤 밑그림들을 먼저 그릴 수 있도록 먼저 연구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A조부터 K조까지 다양한 연구 주제들을 본인 스스로 각 조별로 이렇게 연구 주제를 잡게 되었고요. 이전에 여러 이제 이 해당 수업을 진행했을 때와 달리 이번에 재운영했을 때의 연구 주제를 삼았던 학생들의 어떤 관심사가 보다 실생활에 밀접한 문제들, 본인들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예를 들어서 인구 감소 관련된 어떤 특별법의 어떤 타당성이 있는지, 실효성이 있는지, 국민연금 부분이라든가 폭염, 그리고 뭐 지하철 4호선 출퇴근 혼잡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언론 매체의 신뢰도 이런 어떤 보다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많이 주제들을 잘 발굴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D조 발표 내용을 잠깐 같이 살펴보시면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 이제 특별법들이 많이 제정이 되고 집행이 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효율적인가, 실용적인가에 대해서 검증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살펴보는 어떤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역 간 순이동률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지역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 특별법들을 많이 제정을 하는데 얼마만큼 효율적일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되었고요. 여러 가지 배경 지식, 도메인 지식들을 먼저 좀 파악하도록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어떻게 연구 주제들을 대상을 한정 지을 것인지에 대해서 정의하는 내용들을 좀 많이 가이드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떠한 변수들을 가지고 분석할 것인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정의하고 소개하는 이를 토대로 해서 데이터에 대한 이해의 폭을 좀 넓히도록 코멘트를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이 수업에서는 간단하게 기술 통계량 정도 내용만 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EDA 분석 기법들에 대해서 조금 연구에 가장 기반이 되는 기초가 되는 어떤 EDA 분석에 대해서 먼저 제대로 분석하는지를 체크하는 수업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새롭게 생성하고자 하는 어떤 지표들에 대한 정확한 수식에 대한 정의들을 알고 있는지 여러 파이썬이나 R 같은 코딩을 이용해서 본인들이 어떻게 작업했는지들을 직접 발표하고 이 과정에서 좀 더 나은 방안이나 다른 지표들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많이 매 주차별로 보고하고 발표하고 피드백 과정들을 많이 걸쳤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시각화 내용들과 도표를 어떻게 표현하는 게 효과적일 것인가.
그리고 특별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다양한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을 발표했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연평균 인구 증감률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각 어떤 연령별로 예를 들어서 청년 관련해서 이동률이 어떻고 고령화 비율은 어떻고 그리고 이런 연령층이라든가 어떤 테마들에 따라서 분석하는 것들을 진행을 하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어떤 행정 지역에 맞게 어떤 법들을 제정하고 지원을 하는 것이 세금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발표하는 내용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근본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직접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 설계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성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과정에서 어떤 분석 기법, 어떤 통계 기법들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하고 적용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챗GPT를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들을 요즘 학생들이 많이 진행을 함에 있어서 제대로 된 통계 기법은 무엇이고 분석은 무엇이고 그것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였고요. 효과적인 시각과 전략을 토대로 해서 다른 사람을 동의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동의를 이끌어내고 설득하는 프리젠테이션 스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데이터를 A타입으로 도표를 그릴 수도 있고 B타입으로 도표를 그릴 수도 있는데 어떻게 도표를 디자인하고 정리하고 요약해서 표현하는 것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청중으로 하여금 화자가 얘기하는 강조하고자 하는 바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코멘트를 나누고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수업과 대비했을 때 문제 제기하는 부분, 주제 선정하는 부분에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였고요. 또 로직을 세우는 데 있어서 본인들이 세우는 주장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로직에 대한 어떤 설계 부분에 많은 중점적으로 시간을 할애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제 해결 피드백은 매 주차별로 발표한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한 5분에서 10분에서 20분 정도 코멘트를 쭉 드리고 있고 그런 내용들을 다음 주 발표할 때 그 이전에 발표한 내용들에 받았던 코멘트를 어떻게 피드백을 반영했는지를 요약해서 발표하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이제 이어서 발표한 형태로 진행을 하였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분석 내용에 대한 연결성, 지속성이 상당히 잘 유지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평가 방식에 있어서는 이제 개별 평가로 이제 주로 중간고사 내용을 주로 많이 삼게 되었고요. 팀별 활동 관련한 평가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평가하는 최종 발표에 대한 점수뿐만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간에 또 상호 간에 서로 평가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같이 반영하여서 같이 서로를 평가하고 같이 일종의 발표자가 되면서도 평가자가 되어서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 다른 동료 친구들의 발표가 어떻게 이제 좋았는지 나빴는지를 평가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경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평을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학기 초에는 조금 서먹서먹하고 조금 샤이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중간고사 이후에 팀 프로젝트 활동을 이제 지속적으로 진행함에 따라서 학생들 간의 어떤 친밀감, 유대감이 좀 더 많이 상승하게 되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표하는 분위기 안에서 서로 간에 많은 코멘트들을 나눌 수 있어서 긍정적인 분위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수업의 이제 우수성이나 차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먼저는 요즘은 코딩한다라고 코딩 수업하면 대부분 이제 파이썬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파이썬에서 개발된 통계 툴은 좀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이 좀 주를 많이 이루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고급 통계 모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통계학자들이 주축이 되어서 개발을 하는 컴퓨터 언어인 R에서 많이 더 최신의 패키지들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파이썬과 R 두 가지 내용을 동시에 같이 동일한 컴퓨팅 언어 프로그램 수업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같이 가리키면서 두 가지 스킬을 이제 모두 다 자기 걸로 습득하고 비교하고 또 때에 따라서 이 해당 A 모듈 부분은 파이썬으로 분석하고 B 모듈 부분은 R로 분석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좀 데이터 분석의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했다라는 부분이 다른 수업들과 좀 차별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코딩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제 본인이 주장하는 바를 잘 설득해서 얘기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효과적인 스토리텔링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시각화 그림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부분을 강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어필하는 부분들을 많이 코멘트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존 어떤 다른 수업과의 좀 주요한 차별성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 이제 제가 진행했던 수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업 경험이나 전략 노하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저 역시도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